네, 저는 어제 죽음의 고비를 넘긴 것 같습니다. 네, 어젯밤에 정말 네, 말도 못하게 힘들었어요. 네, 제 남편 서대원이 마지막 남긴 말이 여보 나 이상해요. 네, 왜요? 병원에 갈까요? 그랬더니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러고 누워서 그대로 네, 여보 나 이상해가 아니고 가봐야 될 것 같아. 그 말이 마지막 남긴 말이네요. 네. 가봐야 될 것 같고 누워서 저는 잠이 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임종이었어요. 네. 그게 2008년 5월 26일이었는데, 네. 제 남편이 사망한 후에 저는, 네. 일단, 제 딸을 지켜내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에, 네. 활동을 끊었어요. 남편이 사망한 그 기회를 이용해서 정말 내 사생결판 해버리고 싶었어요. 검찰의 그 범죄 은폐 의지가 살인 은폐 의지로 격상된 거죠. 얼마나 이 사람들 우리 모녀를 괴롭힐까 생각하면 끔찍했어요. 그래서 정말 사생결판 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지만 불가능하다는 거 깨닫고요. 그러고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잠잘 데도 없었고 밥 먹을 것도 없었고 기초생활수급비 띄어버리고 그대로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렸는데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없더라고요. 그것도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꺼이 화단간창이 되겠다고 작정한 저에게 네 아무튼지 간에 저는 제 나름대로 저희 모녀가 살아야 할 곳을 물색했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황에서 딱 제가 원하는 그런 방이 구해지는 거예요. 보증금 없이 월세 40만 원짜리 여간방. 그것도 서대문 구치소 앞에 옥바라지 골목 있죠. 그 자리가 독립투사들이 부인 가족들이 옥바라지 하던 골목이고 그 자리고 또 민주투사들의 가족들이 옥바라지 하던 그 골목이에요. 거기에 제가 원하던 그런 방이 딱 저를 맞아준다는 게 참 신기했어요. 과연 우리 모녀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을 구할 수 있을까?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3번 출구에서 2분 거리에 있는 여간방. 그 무엇보다도 제가 마음에 드는 게 그 방탄창이에요. 방탄창인지 아무튼지간에 강력한 진짜 쇠로 저게 망치로 두드렸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미쳐서 제가 그 저게요. 그런데 문이 없어요. 그냥 유리만 있어요. 2층에 햇볕이 잘 드는 거예요. 습기가 없는 거예요. 40만 원짜리 한 달에 40만 원씩 내는 여간방인데, 그리고 창문이 정말 개구녕만 하죠. 사람이 왔다 갔다 글로 드나들려면 꽤 힘들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방을 원했어요. 햇빛이 잘 들고 창은 없지만 있는 거하고 똑같고 그런 방을 구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2008년 5월 26일부터 2015년 3월 1일까지는 네 아무튼지 우리가 너희 모녀를 주시하고 있다는 거는 저희 모녀가 제 딸을 데리고 외출을 하면은요 반드시 왔다가 간다는 그 표시를 남겨놔요. 그리고 독립문공원에서 제 딸하고 좀 그 운동기구 있는 데서 운동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사귀게 되죠. 아마 주변 사람들 사귀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네, 독립공원에 제 딸하고 같이 운동을 하러 갔는데 이상한 놈들이 들러붙어서 쓰지부랑거리면서 운동하러 다니지 말라는 그런 표시를 주더라고요. 제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더 이상 운동하러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2015년 3월 1일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의사들을 통해서 네 새끼 하염씨 괴롭히겠다는 신촌 세브란스 의사들이 경기를 시작할 때 데리고 가면 아티반 3mg 딱 맞으면 이건 나이롱 환자예요. 원기왕성한 병원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아니고 가짜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태어나는 것 같은 그렇게 원기왕성한 아이를 돌변하더라고요. 제 딸이 발달장애를 갖게 됐기 때문에 정신연령은 6살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통했어요. IQ 30인데 저는 제 딸 덕분에 악성뇌수정에 걸려서 10년도 살기 어렵다고 했던 딸이에요. 그런데 32년을 살고 검찰에 의해서 살해당했어요. 그런데 제 딸이 감당해주는 역할이 너무너무 엄청나더라고요. 악성뇌수정에 걸려서 10년도 살지 못한다는 그 선고를 들어야만 했기 때문에 네가 행복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제 딸이 행복하게 살도록 가도록 만들어 드리려고 하니까요. 섬겨드리고 존중해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요. 불행하기 짝이 없는 불평불만에 잔뜩 빠져서 노심초사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는 제가 제 딸을 행복하게 기를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천진무구함, 순진무구함, 천진난만함, 순진무구함 그런 걸 적극적으로 즐기면서 재밌게 살아보자. 그렇게 작정했어요. 그랬더니요 정말로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행복은 행복하게 살겠다는 의지가 만들어내는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이다. 행복하게 살겠다고 작정하면은 행복하게 사는 길이 보여요. 그렇게 행복하게 즐기자고 작정하니까요. 발달장애 갖고 있는 딸하고 가난하기 짝이 없는 만화가 부부죠.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린. 그런데 동현마 아빠 사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라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988 저기 지축역 그 근처에 살았거든요. 은평 뉴타운 들어선 그 자리죠. 동희 엄마 아빠 참 보기 좋아요 라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 동네에서는.
네, 다른 동네에서는 네, 별로 그렇게 네, 항상 네, 부부가 같이 네, 딸 저기 대동하고 움직였으니까요. 네, 아무튼지 간에 그러니까요. 나를 찾아온 재앙 그거를 거꾸로 뒤집으면 네, 기가 막힌 축복이 된다. 제 딸 덕분에 네, 그런 거를 깨우치게 된 거예요. 검찰 비리 피해자로 네, 전락하기 전에 1987년 8월 달에 제 딸이 네, 그런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요. 1987년부터 네, 1991년까지 4년 동안 네, 그런 걸 깨우친 거예요. 검찰 비리 피해자로 전락하기 전에 행복은 네, 행복하게 네, 즐기겠다는 그 네, 의지가 만들어내는 고마운 선물이다. 네, 나를 찾아온 네, 그 네, 재앙 속에 정말로 네, 너무나도 소중한 내 축복이 깃들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 네, 아무튼지 간에 돈이 한 푼도 없었는데 보증금 없이 월세 40만 원만 내면은 네, 안전한 데 방이 네, 마련이 돼서 네, 오늘 내 어디서 잘까 내일 어디서 잘까 네, 그런 네, 걱정거리가 네, 사라지고 기초생활비 네, 기초수급 네, 기초생활수급자 네, 자격을 네, 등촌 3동 동해를 통해서 네, 그냥 네, 말살해 버렸어요. 아무 연락도 없이 그냥 네, 기초생활수급비가 네, 뚝 끊긴 거예요. 네, 올 것 없고 2004년 7월 네, 19일 날 네, 등촌 삼촌 등촌 3동 네, 그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네, 내쫓겨야만 했고요. 네, 그때부터 제 남편이 사망하고 그리고 네, 2008년 네, 12월 달까지 네, 2004년 7월 19일 날부터 시작된 사생결판이 네, 2008년 12월까지 네, 저는 정말로 네, 사생결판을 하기 위해서 네, 무던히 노력해만 했어요. 근데 네, 안 되겠다. 그렇다고 네, 나는 네, 개죽음은 당하고 싶지 않다. 네, 일단 물러서서 다음 기회를 네, 기다리자. 어차피 네, 길거리로 내몰리고 네, 검찰이 작정하면은 네, 기초생활수급자 네, 자기가 끊어버리면은 네, 밥 먹을 돈 없고 그런 처지로 내몰릴 것이니까. 네, 아무튼지간에 2015년 3월 1일부터 네, 네, 제 딸을 네, 신천세브란스 병원 의사들을 앞세워서 그것도 네, 응급실 네, 그 네, 의사는 네, 정말로 네, 젊은이들이잖아요. 그리고 네, 신천세브란스의 네, 레지던트 네, 인턴 레지던트 예, 그거 네, 할 수 있는 네, 그 합격했다는 건요. 네, 정말로 네, 촉망받는 네, 젊은 의사들이라는 뜻이죠. 그 사람들을 네, 남을 네, 괴롭히는 치료를 하도록 만들고 아니면 네, 살인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의료사고를 내 빙자한 네, 살인도 네, 지시할 수 있다는 게 교사할 수 있다는 게 네, 제 남편부터 네, 제 딸 네, 그런 네, 저기에요 네. MRI가 전부 네, 조작된 거예요. 제 딸의 MRI도 조작해 놓고 제 남편의 네, MRI도 조작해 놓고 네, 제 남편부터 네, 제 남편을 괴롭히기 위한 네, 그런 네, 치료를 없는 병을 만들어서 네, 예, 투석과 비투석의 네, 경계에 걸려 있는 네, 예, 만성 신부전증 환자라는 네, 그런 엉터리 진단을 내놨어요. 네, 근데
제 아들의 아니 제 남편의 그 MRI는 네 누가 의뢰했는지 네 의뢰 의사의 네 사인이 없어요. 네. 제가 MRI를 네 찍어야 했던 거는 네 심장혈관센터에 네 심원흠. 아니다. 네. 신장내과에 네 최기현 박사가 네 권유해서 찍었는데 네 아무튼지간에 네 어느 의사가 의뢰했는지 네 그 의뢰서에 네 그 네 진단적인 네 의뢰 의사의 이름이 없었어요 아무튼지간에. 그리고 네 그런데 시 신자 투석과 비투석에 네 경계 걸려 있다고 했는데 제 남편이 네 MRI는 네 뇌경색 환자예요. 제 남편은 네 뇌경색에 네 신경외과에 네 등록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네 뇌경색의 그 흔적이 네 두뇌 네 여러 군데 있다는 거예요. 네 기형증이 많다는 거예요. 게다가 네 암 증상까지 갖게 된 네 뇌경색 아주 중증의 뇌경색 환자였어요. 그러면 제 남편이 네 만성 신부전증으로 네 콩팥이 네 저기 네 완전히 네 패착이 돼서 네 사망했거나 아니면 네 뇌경색 때문에 사망했어야죠. 그런데 사망 원인은 네 폐부종이에요. 네. 최기현 박사가 말했던 제 남편의 증상과 네 MRI가 네 말하는 네 그 네 뇌경색이라는 네 그 네 증상과 진단과 그리고 네 사망 진단서에 적혀 있는 네 폐부종증이라는 네 그 진단이 모두 다 엉터리예요. 그리고 네 신촌 세브란스 의사들을 네 동원해서 그따위 짓을 할 수 있는 네 권력기관은 네 검찰일 수밖에 없잖아요. 폐부종으로 사망한 걸로 네 신우의 남편을 앞세워서 네 조작했기 때문에 일단 수사가 들어가면 네 제 남편 서대원 네 검찰이 살해한 거 맞다라는 네 그 판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2017년 7월 3 일자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네 "네 남편 네 불법행위 때문에 당해야만 했던 네 의문사 맞다." 네 그거고 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네 계약 당시부터 정가 15만 원짜리 전지물에 네 모든 권리를 계약사가 네 계약서에 계약사가 네 사 버리겠다고 네 통과한 후에라는 거죠. 기속된다는 전제하에. 그건 네 서대원에게 네 통과했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네 출판 계약서에 네 신이 나서 네 서명 날인하고 6년 동안 만 6년 동안 그 작품을 네 기어이 네 그려내고야만 네 멍청이 중에 멍청이고 계약서는요. 날강도 중에 날강도죠. 말이 되는 조작을 하느냐.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조작들만 하고 있어요. 네. 첫 시작이 계약 당시부터 계약사가 모든 네 정가 15만 원짜리 전지물의 모든 저작재권을 사 버리기 위해서 그거 네 계약사 아니 서대원에게 건당 85만 원의 네 화료를 제시했더니 예 서대원이 그게 워낙 거금이기 때문에 네 선뜻 받아들였다. 판단의 기준은 그 책에 네 그 책을 5천 질 예 판매했을 때 7억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책은 기획사가 내 작정하고 팔면 좋은 책을 만들어서 100만 부 이상도 팔릴 수 있는 책이라는 거죠. 네. 10만 부만 판다 그래도 네 150억 이고요.
100만 부를 판다면 네 1,500억 원이에요. 매출액이. 네. 매출액 1,500억이면요. 작가가 네 적어도 네 10% 밖에 못 받는다. 10%의 인세밖에 못 받는다 그래도. 네. 150억의 네 인세를 두고두고 매년 네. 따박따박 네. 뭐 1억 정도의 네 생활비가 보장된다는 뜻이에요. 네. 기왕에 네 한국 역사 만화 전집 14권을 그려 봤으니 네. 그거를 토대로 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정말로 네. 다른 출판사가 그 네 출판하는 네 그런 네 한국 역사 만화 전집하고 네 진짜 격이 다른 네 그런 역사 만화 전집을 네 그냥 네 파고들어도 한국의 역사를 파고들면은요. 저희 부분에 먹고 사는 일에 아무런 네 돈방석에 앉을 수 있겠더라고요. 네. 제대로 된 역사책을 네 역사 만화 전집을 네 만들어 보자. 네 한국의 역사를 제대로 네 전공을 해 보자. 그거 네 파헤쳐 들어가 보자. 제대로 섭렵해 보자. 네 저희 부부는 네 그런 꿈을 품게 됐었습니다. 그 꿈을 네 실현할 수 없었던 거는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았기 때문이죠. 네. 아무튼지간에 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네 광화문구청에 네 광화문 광장에 네 설치했던 네 민원마당, 청원마당 덕분에 네 불복했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그 무혐의 처분에 네 불복했기 때문에 남편이 당해야만 했던 의무사라는 게 네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네 너희들의 주장을 네 그대로 쓴 거래요. 검찰 무혐의 처분은 네 교학사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는데 네. 그 네 저희 부부의 말을 인용한 거는 네 그거는 네 진실로 받아들일 수 없고 교학사의 네 그 터무니없는 네 억지를 네 인용한 거는 그건 네 무혐의 처분 검찰 무혐의 처분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네 그 어느 누구도 네 감히 네 왈가왈할 수 없다는 네 그 네 대한민국의 너무나도 네 처량한 네 문화잖아요. 검찰이 그 무슨 짓을 하든 네. 역사의 수레바퀴를 네 거꾸로 네 돌리든 말든 네 그야말로 네 강자독식 네 불법적인 권세 네 앞세워서 네 무슨 짓을 할 것인지 네 히틀러 같은 네 그런 네 형편없는 네 대한민국을 정말로 네 그 뭐라고 그래요. 네 아주 네 저기죠 네. 네 독일이 네 패망하고 난 후에 독일 국민들은 네 뭐 어떤 일들을 당하면서 네 독일을 네 나라다운 나라로 네 만들 수 있었던 걸까요? 네 선진국 대열로 네 들어설 수 있었을까요? 아무런 네 부작용이 없었을까요? 네 엄청난 부작용을 네 감당해야만 됐겠죠. 네 딱 네 검찰 왕국의 네 검찰 왕국이 네 미래에 만들어낼 네 지도자상은 네 네 히틀러 같은 네 그런 네 독재자가 아닐까. 대한민국에도 네 히틀러 같은 네 그런 네 전두환을 넘어서서 네 네 그런 독재자가 네 나타나는 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예 자동적으로 들었어요 저는. 네 그런데 아무튼지 간에 그렇게 네 저기요 네 제가 네
26년 네 고생해서 겨우 네 인정받은, 그리고 네 제 남편이 사망한 날로부터 네 9년 걸려서 네 겨우 네 의문사를 내 아무튼지간에 인정받은 거 아니에요. 네 그건 네 없었던 일이 돼 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러고 네 저 글쓰기 작업을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네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그리고 네 만약에 네 제 남편 서도현의 죽음이 네 검찰 수사 대상으로 네 되고 언론이 네 그런 걸 네 보도해 주고 그런 세상이었다면 제 딸 서동이까지 네 살해당할 이유가 없었죠. 네 2017년 네 7월 3일에 네 그 네 남편의 네 의문사를 인정해 주는 네 그 알림장을 받았는데 제 딸은 네 그로부터 네 2달 조금 지난 다음에 9월 28일 날 2017년 네 9월 28일 날 네 검찰에 의해서 또 네 살해당한 거예요. 그 당시 네 검찰총장 네 문물 네 검찰총장이죠. 네 서울지검장 네 윤석열. 네 아무튼지간에 네 누가 지시한 걸까요? 네 그런데 네 2015년부터 아무튼지간에 네 검찰에서는 네 살인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10년이었어요. 2015년 전까지. 그런데 네 황산 테러를 당한 네 그 네 태완이가 공소시효가 네 그 황산 테러의 네 공소시효가 네 살인 네 10년 네 그게 네 완료되니까요. 태완의 죽음이 네 10주기를 되면서 네 저게요. 네 살인죄에 대한 네 시효를 폐지하기 위한 네 그 움직임이 시작된 거죠. 노력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네 저희 모녀는 그냥 네 철저히 감시 감독하고 있다는 것만 네 알아둬라는 네 그런 네 공갈 협박에서 "너희 모녀 이제는 네 죽어 주셔야 되겠다."로 네 바뀌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네 말할 수 없는 네 그 네 괴로움을 당해야만 했어요. 그 속에서 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네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흔쾌히 네 죽어 드려야 된다는 거였어요. 이 생명 네 기꺼이 내 모든 거 다 바쳐 드리고 네 기꺼이 나 하나만 제대로 죽어 드리자예요. 네 이렇게 당당하게 그러기 위해서 당당하게 씩씩하게 이겨내야만 했어요. 네. 제 딸이 겁에 질려서 두려워하고 그러면은요. 네 무슨 걸핏하면 발작 경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요. 제 딸의 의지부터 다잡아야만 했어요. 제 딸에게 여쭤봐야만 했어요. "동이야, 검찰이 이제 동이하고 엄마하고 막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판국인데 동이는 어쩌고 싶어? 엄마 집가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싹싹 빌어볼까? 잘못했으니까 제발 우리 모녀 살려달라고." 제가 제 딸에게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 의견을 존중해야만 되니까요. 제 딸이 당당하게 버텨주지 못한다면 죽음을 두려워하고 검찰이 못되게 구는 거 네 직접 당하게 하면 안 되죠. 당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겁집어 먹지 않으려고 저는 정말 촉각을 곤두세우고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저지를 내기 전에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와중에서 네 '내 딸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런 게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지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 그런 생각이었죠. 그랬더니 제 딸이 저한테 물어봐요.
엄마가 용서해달라 그러면 검찰 아저씨가 네, 용서해 주네요. 아니, 그건 몰라. 용서해 줄 수도 있지만, 네, 깔보고 더더욱 네, 못되게 굴 수도 있어. 네,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검찰 아저씨가 왜 나만의 아빠를 죽였어? 네, 그거는 계속해서 싸우자는 뜻이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제 딸에게 죽음에 대해서 네, 많은 얘기를 네, 들려줘야만 했고, 죽음이 찾아왔을 때 두려우면 안 되고,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도, 네, 이런저런 네, 사례를 통해서 네, 알아들을 수 있도록, IQ 30인 제 딸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네, 들려드리면서, 네, 저 자신부터 네, 죽음에 대한 네, 네, 생각을 네, 많이 했고, 네, 제가 어떻게 죽어야만 되는지 그런 것도 네, 다시 한번 네, 다잡을 수 있었고, 네, 아무튼지간에 제 딸을 통해서 네, 가르치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가르치면서 깨우치는 거고요. 네, 말동무, 네, 잠동무, 길동무, 네, 밥동무 다 해주면서 네, 가르치면서 깨울 수 있는 네, 그런 네, 그럼 네, 학생이자 스승이죠. 아무튼지간에 행복이 뭔지를 네, 가르쳐 주신 네, 스승님이고요. 네, 제 딸의 역할이 네, 정말로 무궁무진했어요. 네, 제 딸을 네, 보호하기 위한 네, 네, 모성애가 만들어내는 네, 그 기적이 네, 만만치 않더라고요. 모성애가 만들어내는 네, 어미의 마음이 이렇게 극진할진데 창조주 하나님의 네, 네, 인간 사랑은 네, 얼마나 극진할까. 네, 우리 인간을 넘어선 네, 그 극진한 사랑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도 들게 하고요. 네,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게 만든 게 네, 제 딸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나도 내 저에게는 네,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내 귀중한 존재였어요. 발달장애를 갖게 된 악성뇌수정에 걸려서 발달장애를 갖게 된 제 딸 서동이가. 네, 그런데 병원 의사들을 시켜서 하는 병원 의사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도 그렇고 검찰이 제 딸에게 직접 가하는 압력도 그 고문도 그렇고 네 그거 더 이상 지켜보다가는 제 마음이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네, 저를 향해서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제 딸을 괴롭히면서 공격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네, 더 이상 제 딸이 괴롭힘을 당하면 제 마음이 무너지고 말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네, 데려가 주세요. 네, 제 딸을 데려가셔도 저는 저에게 맡겨진 소임, 완전 무력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죽겠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요. 제 딸이 죽던 날 데려가 달라고 기도를 했으니까요. 네, 숨이 끊어졌을 때, 네, 드디어 데려가셨습니까요. 이제는 제 딸이 괴롭힘을 당하는 걸 더 이상 참고 살지 않아도 되겠군요. 감사합니다예요. 네, 눈물 펑펑 흘리면서 통곡을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데려가 주셨습니까요.
저는 제 딸이 경기를 하다가 사망한 걸로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제 딸이, 그런데 제 딸이 시신이 식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따뜻한 거예요. 제가 통곡을 안 했기 때문에 제 딸이 죽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제 딸을 살해했던 그 사람들은 그 방법, 제 딸을 죽인 그 방법을 계속해서 제 딸에게 적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딸의 시신이 식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뭔가를 저 원격 조정을 통해서 어디서 그런 원격 조정을 했을까요? 제 딸을 살해하기 위한 고문을 했던 것일까요? 제 딸이 살해된 후에 저는 그 다음에 저에게 아주 집중적인 포화가 쏟아졌죠. 견딜 수 있는 데까지 견뎌야만 마지막 순간에 검찰이 무슨 짓들을 할 것인지 그건 미리 직접 체험해야만 되잖아요. 너무 빨리 거기서 헤어나면은요. 막판에 검찰이 무슨 짓들을 할 건지 깜깜하잖아요. 견딜 수 있는 데까지 견디자. 그리고 작정하고 견딜 수 있는 데까지 견딘 거예요. 그 집중포화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해했느냐. 권력의 아주 고질적인 그 수법들이 뭐냐.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상고하는 거죠. 그 전에 읽었던 책들. 일일이 그거 책 찾아볼 그런 눈을 눈 뜰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눈을 뜰 수 없게 만드니까요. 유튜브가 어떤 건지 접속도 할 수 없게 만들고. 아무튼 당하느라고 바빠서 뭐 어디를 통해서 검색을 해서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거,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하면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거는 몰랐죠. 근데 과연 권력의 고질적인 그 살인 수법이 유튜브를 통해서 청취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튼 간에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버텨야만 했어요. 그러다가 2019년 4월 27일 날 청와대 분수대 광장으로 피신이죠. 그런데 전 피신했던 게 아니에요. 거기서 글 쓰면서 글쓰기 작업 계속하면서 여기서 여기서 죽여보라는 거죠. 여기서 살 테니 여기서 죽여보십시오예요. 내가 집에서 살면 그들은 병사나 자살이나 뭐 사고사로 위장할 거 아니에요. 위장하고 포장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십시오가 제 부탁이에요. 지금 이 순간 검찰에서는 저를 살해해야만 해요. 제가 청와대에 나가야 했던 이유는 2019년 그건 뭐 3월이겠나 4월달이겠죠. 4월 27일 나갔으니까 4월달일 것 같아요. 어느 날 문득 밥을 먹고 한 1시간쯤 지났는데 여보 나 이상해라는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양반이 이런 상황에서 나한테 여보 나 이상해라고 했던 것 같다. 드디어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남편이 그냥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 해놓고 그냥 누워서 임종하셨기 때문에 저도 조용히 누워서 기다리려고 했어요. 임종을. 그런데 웬걸요. 벌떡 일어서 나서 아주 요란하게
네, 토하더라고요. 네, 밤에 2시, 3시 그때쯤일 거예요. 네. 다음날 아침에 네, 청와대로 가서 제가 그런 저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녁 때 112에다 전화 걸어서 내 남편이 여보 나 이상해 하고 죽었는데 네, 저도 어제 바로 그런 네, 일을 당했습니다. 제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네, 전부 먹은 걸 토해냈기 때문입니다. 참 요란하게 다 토해내야만 했었습니다. 네. 아무튼지 간에 저는 검찰 살해 의지에 네. 1929년도는 2019년도는 20대 8년 차가 되는 해였죠. 네. 28년이나 검찰 살해 의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범죄 은폐 의지와 살인 은폐 의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 남편 살해당했고 제 딸 살해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차례 아닙니까? 아, 네, 제 차례, 네. 그 3월 13일 날 제 오빠도 살해당했네요. 그리고 제 조카가 제 앞에서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이변이 일어났었고요. 네, 제 조카는 제가 직접 길렀던 아이예요. 네. 지 엄마보다 고모를 훨씬 더 좋아했어요. 네, 친했고요. 근데 갑자기 찾아오겠다 그러고 안 찾아왔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찾아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감당해야 될 소임이 너무나 막중하기 때문에 네. 저는 함부로 외출 안 했어요. 그냥 직콕방콕이에요. 은행에 가서 먹을 거 사가지고 들어가면 한 달 내내 그냥 집콕방콕이죠. 네, 그렇게 살았어요. 네. 정말로 저기에요. 여보 난 이상해. 한바탕 이상한 걸 먹었으니까 또 그렇게 요란하게 태워. 예. 여보 나 이상해라는 제 남편의 말이 생각났고 그리고 요란하게 토했고 그거를 청와대 202 경비대 어느 분인가에게 설명했고 그분은 위에 보고를 했겠죠 당연히. 네. 그리고 경찰관에게 신고했고 다음번에도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걸면은요 제가 112에 전화를 했던 게 100번 이상 될 거예요. 112하고 교남동 저기 그 옥바라지 골목에 살 때는 교남동 파출소에 수시로 전화하고 찾아갔고요. 홍제 3동에 살 때는 홍은 파출소에 수시로 전화하거나 찾아갔고요. 그렇게 세 군데 다 합하면 100번 이상이에요. 그 기록을 제가 청구하려고 그래요. 내가 도대체 몇 번이나 112에 신고했느냐. 아무튼지 간에 그렇게 제가 전화를 걸면은 나는 분명히 검찰에 갖게 된 28년이나 구사하고 있는 실행하고 있는 살인 은폐 의지하고 범죄 은폐하고 의지하고 싸우고 있는데 내 딸이 분명히 검찰에 의해서 살해당했고 살해당했건만 여전히 내가 전화를 걸면 정신병자 취급을 하시는데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112도 전화를 못 걸고 저 혼자 변사 변사 변사자로 처리되어야만 합니까? 그렇게 112에다가 따졌어요.
네, 그랬더니, 네, 그런 전화는 네, 끊지 않고, 네, 그냥 받아주시더니, 네, 나중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네, 전화해달래요. 네, 왜 전화를 해달라고 했을까요?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네, 전화해달라고, 네, 그런 답변을 네, 받고 끊었어요. 네, 2022년 5월 18일, 네, 제가 네, 저기에요, 네, 청와대에서, 네, 청와대에서 집으로 귀가했던 것이, 아우, 네, 그건 네, 너무 길어요. 네, 끊고요. 청와대에서 네, 9월 25일 날, 네, 2020년 9월 25일 날, 네, 집으로 강제, 네, 집행을 당하기 위해서, 네, 길바닥으로 쫓겨나는 네, 그 과정을, 네, 직접 감당하기 위해서, 네, 제가 집으로 귀가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잠시 갔다 오겠습니다. 였어요. 집으로 네, 아주 네,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였어요. 네. 그런데 강제 집행을 1년 넘게 안 했어요. 그러면서 네, 저 글쓰기 작업 못하고 저를 네, 고시원으로 보낼 네, 공작을 꾸몄어요. 검찰이. 글쓰기 작업할 수 없게 된다면은 네, 길바닥에서 네, 얼어 죽는거나 네, 굶어 죽는 방법을 선택하지. 고시원으로 들어가서 네, 글쓰기 작업하지 못하고 거기서 네, 뭐 터무니없는 네, 어떤 네, 잡놈이 앞장서서 네, 저를 네, 터무니없는 잡년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런 범죄 행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저기잖아요. 네, 고시원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네, 고시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네, 청와대에서 굶어 죽기 위한 네, 그 네, 단식을 시작했던 게 2021년 3월 네, 7일이었어요. 대통령 선거 네, 직전이었죠. 네, 만약에 네, 2020년 9월 달에 네, 집으로 돌아갔다가 강제 집행 뭐 한두 달 안에 네, 강제 집행을 당하고 네, 겨울에 다시 네, 청와대로 복귀했다면요. 네, 2017년 3월 달에 저는 네, 어떤 활약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네, 그래서 네, 강제 집행을 네, 1년이나 네, 미루어했던 거예요. 강제 집행을 아무튼 1년이나 미루어했던 거예요. 그러고는 네, 딱 네, 선거 직전에 네, 제가 네, 선거 직전에 네, 저를 고시원에다 네, 몰아넣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네, 네, 저를 네, 잡년으로 만들었겠죠. 살해하는 게 아니고 네, 어떤 잡놈을 붙여가지고 네, 잡년으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그 사람들의 네, 그 네, 의지를 네, 그렇게 읽었어요. 네, 그래서 네, 2022년 3월 7일부터 네, 3월 29일까지 청와대에서 굶어 죽기 위한 네, 그 단식을 시작했는데 네, 27일 네, 저게요. 네, 집에서 3일을 굶고 갔고요. 네, 26일을 굶었어요. 아무튼지간에 네, 소금 같은 거 없었어요. 네, 물도 네, 넉넉치 않아서 네, 네, 춥잖아요. 3월달이면. 근데 네, 등바닥을 네, 방바닥 네, 땅바닥에 네, 마룻바닥에 붙이고 네, 등바닥에 네, 제대로 네, 누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앉아서 자선 수영을 했어요. 26일 동안 굶으면서 네, 자리에 편안하게 눕지를 못하고 네, 그냥 네, 앉아서 네, 지새우는 26일을 네, 견디고 버티는
자선 수행을 했어요. 네. 그렇게는 3월 29일을 네. 더 이상은 내 견디기 어렵더라고요. 이제는 내 쓰러지는 게 네. 하루 이틀이면 내 쓰러지고 말겠다. 네. 의식불명이 되고 말겠다. 의식불명이 된 내 육신이 시신이 되면은 네. 제가 네. 거기서 죽었어요. 네. 시신이 될 수 있다 그러면요. 근데 사람의 목숨이 네. 살아있는 사람이 제 아무리 네. 저기 네. 단식을 네. 26일이나 계속 했다고 해도요. 네. 잠자리에 편안하게 눕지 못했다고 해도요. 26일이나 23일이죠. 잠자리에 편안하게 눕지 못했던 건 네. 23일 동안 3일은 내 집에서 네. 굶었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시신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네. 살아있는 육신이 네. 검찰 손에 떨어지는 꼴이 되고 말 것 같다. 그걸 생각하니까요. 네. 아무튼 지게 네. 그렇게 단식을 네, 한 제가 네, 어딘가에 네, 의탁할 수 있는 장수가 있는가 네, 알아봐야만 되겠더라고요. 네, 마침 네, 예, 여성쉼터에서 저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네, 일단 와보라고 하는데 네, 뭐 잡놈들이 특식을 거리는 네, 고시원하고는 네,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네, 방 한 칸을 네, 혼자 네,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장소더라고요. 그리고 네, 정부 지원이 없기 때문에 네, 검찰 왕국이 내 좌지우지하는 대로 내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내리는 내 터무니없는 명령에 불복할 수 없는 네 불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가 네 네 제가 갖고 있는 내 정설이죠. 제가 갖게 된 정설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감히 검찰의 그 터무니없는 명령에 불복할 수는 없다. 네 어차피 네 그 명령에 네 결국은 네 굴복하면은요. 당당하게 살던 분이 네 굴복하면은 네 제가 어떤 미움을 받아야 되는지 네 직접 체험해 봤어요. 네 서대문 교회에서 네 아무튼지간에 네 제가 네 여성심사에 왔어요. 네 3월 29일 날 5월 8일이면은요 한 달 조금 지난 때죠. 네 3월 29일 날 와서 5월 8일 날 네 한 달하고 네 한 네 10일 정도 지난 네 그런 시점이었네요. 네 9일인가요? 네 아무튼지간에 또 아주 내 그때는 예 뭔가를 내 다른 걸 먹인 것 같아요. 아주 내 배가 뒤틀려 가지고 네 먹을 것같은 건 내 고스란히 내 토해내면서 편안해졌는데 네 속이 이상하다가 먹을 거 토해내고는 네 그다음에 네 아무렇지도 않게 내 속이 이상해졌는데 네 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양이 달랐기 때문인지 아니면 네, 다른 종류의 네, 약을 썼기 때문인지 네 그거는 네, 판단할 수 없지만 배가 뒤틀려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 제가 네 29일 동안 네, 그렇게 지냈다는 거는 제 건강이 네, 형편없이 네, 망가졌다는 네, 핑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병사했다. 시름시름 앓다가 시들시들 앓다가 네, 병사했다는 네, 핑계거리가 될 것 같더라고요. 저의 그 26일 네, 단식 네 청와대 네 23일 네 단식이 네 그래서 네 제가 평소에 공언했던 것이 나는 네 병이 나도 앓다가 죽겠습니다. 난 병원에 절대로 안 갑니다. 검찰 비리 피해자라는 네 허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네 벗어나야만 네 제가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검찰이 네, 앞장서서 병원 의사들을 살인도구로 쓰고 말 것이기 때문에 네. 의사들을 네, 살인도구로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는 병원에 안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공언하면서 살았어요 제가. 그런데 네 그런 공언이 네 지금 20년 이상 너무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화상에 걸렸을 때는 네, 병원에 가요. 주사는 안 맞고 그냥 네, 처치만 받아보는 거예요. 네, 그 화상 치료는 네, 어떻게 하는지. 근데 네, 일부러 네, 제가 네, 네, 제 무릎에다가 아니면 네, 어디에다가 네, 라면꿀을 네, 쏟아넣고 아니면 네, 뜨거운 냄비 뚜껑을 네, 그냥 네, 덥석덥석 만들면서 네, 화상을 만들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그런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네, 병원 의사들이 저에게 어떤 처치를 해주는지 아주 시시콜콜 아주 뼈가 시리고 아플 정도로 직접 체험만 해야만 해서 역시 병원에 가면 안 된다로 네. 네. 근데 아무튼 이제 5월 8일 날은 제 남편도 아무런 고통 없이 그냥 갔고요. 저도 네 그냥 속이 이상하다 그렇게 하다가 다 토해버리는 걸로 깨끗했거든요. 근데 5월 8일 날은요. 네. 아마 한 서너 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119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병원에 가자 거꾸로 네 병원에 가보자 그런 결단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네 2시간 이상 119에 구급차 안에서 기다려야만 했어요. 근데 응급실에 저기 자리가 나기 전에 직전에 다 토했어요 제가. 네. 다 토했는데 토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아팠어요. 토하고 말짱해졌으면 제가 집으로 왔을 텐데 계속해서 아팠어요. 그래서 네 피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다 찍어야 했어요. CT까지 찍으라고 하는데 응급실 저기가 안 된대요. 제가 자비로 부담해야 된대요. 저는 응급 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응급 환자가 아니라는 게 말이 돼요? 네. 피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다 말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 환자가 아니래요. 저는 아파 죽겠는데. 정말 이 배가 뒤틀리고, 욱신욱신, 그런데 검사들이 저기 의사가 눌러보는 데는 거기가 아니에요. 어디라고 말할 수 없게 그냥 다 아픈 거예요. 네. 근데 아무튼지 간에 아무 이상 없다고 하니까요.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씩 좀 아프기는 했지만 가라앉으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성 쉼터로 돌아온 거죠. 그런데 어젯밤에 또다시 저한테 말도 못하게 처음에는 이상하다 싶은데 또 토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변을 보고 싶은 거예요. 화장실에 앉아 있었는데 아무런 저기도 없었어요. 아프기만 한 거예요. 계속해서 아주 뒤틀리는 그 고통이 뭐 한 2시간 이상 계속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번엔 네, 토한 게 아니고 네, 되직한 내 된똥을 그것도 내 꼭 내 사각형 네, 조약돌 같았어요. 조약돌 네, 옹기종기 모아놓으면 네, 제가 쌓아놓았던 네, 그 변처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네,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는 네, 소변이 네, 항문을 통해서 나오는 것 같은 네, 그런 네, 완전히 네, 물동이었어요. 그런 게 나왔어요. 2시간 동안 내 뒤틀리던 내 그 네, 아픔이 네, 그거 네, 변을 보고 나니까요. 그렇게 네, 참 희한한 변을 봤어요. 평생에 네, 그런 식으로 네, 변을 봤던 일이 없어요. 네, 아무튼 이제 참 희한한 방법으로 네, 희한한 변을 보고 나니까요. 아픔이 내 갑자기 내 싹 가라앉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냥 내 가라앉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네. 지금 네, 이렇게 카메라를 켜놓고 생각하니까요. 네. 네, 강북 삼성병원에 갔을 때는 토했건만 네, 아픔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네, 저는 계속해서 내 배가 아프다고 네, 호소했고 의사들은 네, 여기저기 네, 짚어보면서 네, 여기가 아프냐 저기 아프냐 하는데 네, 의사들이 짚어보는 그 자리가 아픈 게 아니었어요. 네,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네, 네, 지적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네, 피검사 네, 소변검사 네, 엑스레이 다 깨끗하니까 네, 그냥 내 집에 가서 그러고 네, 차츰 가라앉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 퇴원하시라고. 네. 그때는 네, 토하고 나서도 네, 1시간 이상 네, 아마 2시간 가까이. 그러니까 응급차에 네, 앉아서 너 2시간 힘들게 네, 부대껴야 됐고 네. 그냥 네, 이렇게 말로 직접 내 표현해 보면은 네, 이렇게 네, 정확하고 명확해져요. 그 당시를 내 회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어제는 네, 순식간에 딱 네, 변을 보면서 네, 제 일생에 네, 그렇게 네, 그런 변을 본 일은 네, 없죠. 네, 이상한 변을 보면서 순식간에 가라앉았다. 네. 도대체 무슨 장난질을 하신 겁니까? 저는 네, 저 혼자 그렇게 묻는 거죠. 대한민국의 네, 그 검찰 왕국에게. 네. 뭐 이상한 짓을 내 지시한 분과 그걸 내 실행하신 분에게. 네. 그렇게 묻고 싶은 거죠. 도대체 저한테 무슨 짓을 하실 겁니까? 네. 저를 도대체 어떻게 처치하려고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게 지금 네, 저한테는 네, 그 무엇보다도 네, 궁금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글쓰기 작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거. 계속해야만 한다는 거. 네. 이거 네, 대단한 능력 아닌가요? 기어이 네,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소임은 네, 완전 무결하게 네, 완수해놓고 내 죽겠다는 거. 하나님이 내 저를 네, 이런 식으로 네, 보호해 주시는 중이라는 네, 그 증거는 네, 너무너무 많아요. 네. 32년 전부터 네, 나는 하나님이 발탁하신 네,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거 확신했기 때문에요. 제 능력으로는 네,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해서 3년이나 네, 3년 싸우는 게 네, 과연 가능했을까요? 3년도 싸우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32년이나 끈질기게 네, 저의 그 네, 너무나도 당당한 네, 법률 투쟁이 끊임없이 네, 계속되고 있어요. 32년이나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한 네, 정면 전쟁을 32년이나 이렇게 네, 지속할 수 있는 네, 이 능력. 이거는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물론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건 만일까? 제 건강이 네, 지금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네, 당뇨 무슨 네, 관절 네, 소화불량 뭐 이런 걸로 예, 제가 먹는 약은 네, 없어요. 아무 약도 안 먹어요. 혈압 정상이고요. 소화도 네, 너무너무 잘 되죠. 밥 먹고 그냥 누워도 네, 아무런 부대낌도 없어요. 네, 호흡 말짱하고요. 예, 이것이 네, 스트레칭 한 번도 내 못 해주는데 이것이 과연 네, 하나님의 보호하니까 아니면 누구나 네, 저같이 정신건강 똑바로 지키면서 살려고 하면 육신의 건강도 네, 그게 네, 정신건강이 네, 육신의 건강으로 네, 이어지는 건 아닐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하나님이 네, 저만 네, 이렇게 이것이 저만이 네, 그거 네,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만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그건 아무런 의미도 없잖아요. 저에게 굳이 뭐 이런 네, 고생을 시켜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너희들은 네, 이미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단다. 얘네들아. 네, 내 아들과 딸들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건 네, 그런 게 아닐까?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 생명이 네, 유지가 된다는 거는 네, 맞는 얘기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네, 제 육신의 건강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도 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전신 건강, 네, 건강한 정신을 갖게 되면 네, 육신의 건강도 지켜지는 거란다. 네, 그것이 네, 제가 지금 네, 증명하고 있는 것이 네, 그런 것이 아닐까. 네, 그거는 네, 직접적인 실험을 통해서 저는 네, 이거는 네, 실험 단계고요. 후학들이 저의 후손과 네, 후학들이 후배들이 네, 그거 네, 연구과제로 삼으면요. 우리들의 그 네, 위대한 능력이 왜 우리가 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가라는 네, 그 문제에 대해서 네, 정확하고 명확한 네, 답을 이끌어낸다면은요. 네, 참된 의지와 용기가 네, 지혜가 만들어내는 네, 그 기적이 그 우리에게 선사하는 네, 그 네, 능력이 얼마나 네, 정말 네, 통 크고 네, 속 깊은 그런 능력일까. 네, 우리들의 네, 잠재 능력, 하나님이 주신 네, 우리들의 능력을 제대로 네, 발굴하고 진단해서 네, 진단하고 발굴해야죠. 이제까지 그냥 네, 원수를 사랑하면 네,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내 정신 상태가 네, 어떻게 네, 바뀌게 되는가? 그러면서 네, 어떤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인가? 네, 그거는 네, 제가 직접 네, 증명할 수가 없죠. 저는 네, 이렇게 32년이나 굳세게 버티면서 글쓰기 작업 평정심을 유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절에 네, 막 올려놓은 네, 그 네, 물건처럼 왔다리 갔다리 네, 옥신각신 네, 오락가락하는 네, 그 상태가 금방 네, 그냥 네, 조용히 0.5를 네, 유지하는 네, 그 상태로 네, 옮겨가야죠. 평정심이 유지하기 때문에 네, 나는 글쓰기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저작자를 통해서 네, 글쓰기 작업을 계속해야 될 내 저작들을 통해서 네, 내가 인간에게 네, 너희가 내 하늘과 하늘 네, 나의 아들과 딸이라고 네, 딸로 네, 그거 네, 자리매김된 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네, 민주주의 네, 민주법치주의 국가에서 네, 국가 권력의 주인들이 네, 그 네, 얼마나 네,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네, 스스로 자각하고
국가 권력의 주인다운 주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네, 우리 인류의 네, 미래는 네, 어떻게 네, 진행될 것인가. 네, 그것도 네, 과학적으로 과학자들이 앞장서서 반드시 증명해, 네, 입증해야 될, 증명해야 될, 분석해야 될, 검토해야 될 너무나도 네, 소중한 네, 과제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네, 이런 설명을 하라고 제가 어제 네, 그렇게 네, 심한 복통에 2시간 이상 네, 견뎌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네.